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국가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국가혁신 클러스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운 경제와 산업의 성장 거점 지역을 조성해 상승 효과를 내는 건데요.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원주 혁신도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시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강원국가 혁신 클러스터 산업이 얼마나 진행됐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성주환 강원국가 혁신 클러스터 추진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이번 시간 주제인 강원국가혁신 클러스터 산업이 이제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념과 더불어서 강원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이제 법적 정확한 명칭이 이제 사실은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인데 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계속 혁신 클러스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또 이제 귀에 더 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이 계획은 원래 정부의 이제 산업 정책 방향을 이제 고려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시도가 이제 주도해서 기획하고 이제 시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네. 예전 우리 70년대만 해도 그때 국가 산업을 처음 키울 때는 어디는 전자산업, 어디는 기계산업 이렇게 그 산업을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보냈었습니다. 네. 국가가 주도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바뀌어온 것이 지역이 주도해서 기획을 하고 국가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든 이제 융복합 단지라고 하든 이제 그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여러 거점을 조합하고 그리고 연계한다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으면 이제 우선 이 혁신 도시 그리고 또 원주 안에는 또 기업 도시가 같이 있죠. 네. 게다가 전국에서 이제 사실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그 투자선도지구 이게 함께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는 이렇게 지정된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지역의 이제 혁신 거점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대표 산업을 키우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해주고 지역의 이제 코어, 이게 중핵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제 중핵 기업들을 네. 유치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키우고 해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 이제 국가혁신 클러스터 또는 이제 우리 국가 융복합 산업 단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따지면은 그동안 많은 역량이 좀 축적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분야인데 그런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1단계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바로 개인 맞춤형 이제 홈케어 시스템 구축 여기 이제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관련 R&D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강원 국가혁신 클러스터 추진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결국 강원도의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해서 키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개념과 좀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강원도의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강원국가혁신 클러스터 추진센터, 강원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강원 국가혁신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강원 테크노파크 직할기관으로서 균특법 시행령 16조 및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고시 3조에 의해서 2018년 8월 전국 14개 시도의 법정 조직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네. 이 센터에서는 클러스터 사업 기획, 운영,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입니다. 특히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클러스터의 이전 기관 내에 있는
혁신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킹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의료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규제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풀기 위해서 실증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R&D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주에 있는 의료기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R&D를 하기 위해서 사전 R&D 기획을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 선진 지역과 공동 R&D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목적이 끝나고 나면 차단계 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조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강원도의 경우도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접목되고 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센터장님? 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는 주력 사업으로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산업을 지금까지 쭉 육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AI라든지 VR 이러한 부분들의 빅데이터와 연관돼서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단계 전략을 좀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1단계에는 이제 의료사물 인터넷 기반 홈케어 서비스를 실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혈당 관리 서비스 그리고 대사질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구현해서 지원하는 R&D를 한 50억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의료사물 인터넷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라고 하면 규제 개선 및 디바이스의 지능화, 즉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부분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R&D가 시연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성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원주를 하나의 시티케어 통합운영 플랫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원주는 원주시 전체가 하나의 시티케어 도시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이제 강원국가 혁신 클러스터 현황과 좀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현재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주 혁신도시가 가진 자원들이 뭔지 또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원주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원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원주시청을 반경으로 20km 이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을 포함해서 횡성 오천 일반 산업단지까지 저희들이 14.06km 제곱 부분을 이제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네. 지구는 이제 투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어 지역하고 연계 협력 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 지역은 반경 10km 이내에 원주 13개 이전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5개 대학 그리고 특화센터 연구소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 이전 기관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통합 클라우드폼을 구축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연계협력지구 부분은 반경 20km 이내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 전기차라든지 의료기기, 제약과 관련돼서 다양한 헬스케어 실증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원주 혁신도시의 이제 자원과 활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보면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이제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좀 무엇이고 또 이 기관들이 강원 발전에서 어떤 걸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이 강원 혁신 도시를 조성하면서 이 강원도의 전략 산업과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13개를 우리가 입주를 시켰죠. 네. 그 입주는 완료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성장 동력을 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그런 자생적인 자립 기반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업 도시도 함께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프라가 갖추어진 거점에다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서 혁신 생태계를 좀 조성하고 또 인접 지역의 파급 지역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 절실한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강원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좀 제고해주고 그리고 국가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기획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초연결 사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게 도래함에 따라서 20년 후에는 강원도 내에 있는 현재 직업군의 한 50%가 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혁신적인 지역 산업으로 이제 전환하고 또 고도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거죠. 기존의 산업 정책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역량을 갖췄던 이제 의료기기,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 산업, 관광 등을 잘 융합한 신산업 육상으로 새로운 활력 제공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언급한 그런 분야들 잘 살펴보시면 우리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의 그 기능군들이 거기하고 잘 접합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현재는 어찌 보면 이제 혁신도시 안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보, 그리고 건보 심평원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활용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신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이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클러스터의 이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센터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공공기업이 이제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가진 이제 자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나가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잘 보시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 건강에 관련 데이터들이 거기다 축적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소득 관련된 데이터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보심평원은 병원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또 거기 다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 규제 때문에 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 놓고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죠. 또 도로교통공단을 생각해 보시면 도로교통공단에 이제 타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에 관련된 것들이 다 데이터로 해서 연결이 되는 시스템들인 네.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모든 건강과 관련 데이터들이 다 여기에서 다 종합이 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다 가능한 그런 구조들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원주에 있는 그 의료 업체들의 그 좀 영세성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 소위 이제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극복을 해준다면 그들이 한 주체로서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클러스터 산업이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이규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 사업화할 수 있느냐에 이제 관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보라든지 심평형 국가수 그리고 관광공사 쪽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포지티브, 네거티브하게 다 풀어줄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적 개선 부분이 상당히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맞춤형 의료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주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매년 한 6.7%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성장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다 보니까 원주의 의료기기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는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R&D에
R&D 자금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R&D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그런 R&D뿐만 아니라 투자 확산을 위한 VC 벤처 캐피탈 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좀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R&D 자금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자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다 지역 기업들하고 연계시켜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좀 부닥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라든지 충북 오창이라든지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천복단지도 경쟁이 있었지만 그 지역하고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들과 어떻게 차별화 전략으로 갖고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학연관 병원까지 포함한 종합 협의체가 좀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부분들 아직도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극복해 나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의 특구 제도를 좀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규제자의 특구란 각종 규제 유예 면제가 되어 자유롭게 신기술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14.06km 제곱이 이제 특구로 이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에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의 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서 풀어주겠다는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제 혁신 3종 세트를 잘 활용을 해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한 단계 좀 점프업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및 이해 집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규제 부분이 20, 30년 동안 뭐 계속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규제자의 특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키워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가 이 병원이라든지 산간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간 오지에 맞춤형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자의 특구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의료기 업체들과 연계돼서 규제를 풀어나가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뭐 센터장님께서 극복 방안과 이제 계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많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강원국가 혁신 클러스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규제가 이제 상당히 큰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또 역시 그런 규제자의 특구라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니까 네. 그걸 활용하고 이제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할 건 역시 대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들이 이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그런 강원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한 단계 이제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학, 연, 관, 병의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협업 체계 안에서 이러한 기관들 안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혁신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좀 많이 좀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의 규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기업들의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이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협업과 지원이 가능한 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하면 미래에는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세계적인 거점 기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포부를 밝혀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협업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강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과 성주환 센터장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